이제 사회 초년생들은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네. 20대 중반 정도에 더 빨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말씀 엄청 많이 하십니다. 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오영일입니다. 네, 부동산 쿨TV 운영하고 있는 이걸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만 얘기할 게 아니라 네. 부동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돈에 대한 마인드, 철학 이런 네. 걸 좀 이야기 나눌 건데 네. 특히나 20대, 30대 분들은 요즘에 집 사는 거를 애초에 포기했다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드리는 뭐 응원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한번 토크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돈에 대한 개념들을 좀 이해를 20대가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저는 제일 처음에 20대가 마음에 새겨야 될 부분들은 돈을 모으는 목표를 정하는 것보다 그 목표를 발견하는 동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목표를 발견하는 예, 동기.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일단은 돈이라는 거는 벌어야 되잖아요. 네.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 대한 부분들이 목표가 세워져야 되는데 네. 동기가 없으면은 네. 이게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동기라는 거는 뭐 자의든 타의든 뭐 부모님의 권유든 아니면 책을 통해서든 강의를 통해서든 내가 힘든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그 만든 상황 속에서 경험해 가지고 뭔가를 하든 간에 그 동기는 다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근데 그 동기가 없으면요 돈을 벌어도 돈을 잃을 확률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 동기를 가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 돈 벌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내가 왜 돈을 벌까에 대한 거를 빨리 발견할수록 부자의 어떤 대열에 올라갈 수 있는 네. 기회들이 더 빨리 주어진다는 거죠. 소장님은 어떤 동기가 있으셨어요? 저는 이제 전세에 대한 서러움이 부동산으로 저를 이끄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게 동기가 되어서 제가 이제 종잣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거예요. 근데 네네. 이제 지금은 그런 거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수입을 최대한 늘려서 내 노동을 최소화시키는 부분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0대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열심히 모으는 단계고 이제 40대부터는 이제 준비하는 단계고 5, 60대 같은 경우는 이제 권리 가액들을 높여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네. 제 목표는 그거예요. 여유 있는 은퇴를 빨리 하고 네. 그 빨리 하면서 그것들이 뒷받침 될 수 있는 돈을 벌자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실천하고 있는 거는 제가 되게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네. 주 4일을 일해요 대신. 말 끊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열심히 살고 있다. 네. 나는 주 4일을 일한다. 네. 이거 뭔가 화나는 멘트 같은데요, 이거? 보통 주 5일제가 요즘 세상인데 그쵸. 4일을 일하신다는 건 그렇죠.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지는 않다고도 볼 수 있는데. 주 4일인데 뭐 어제 같은 경우는 퇴근이 12시였죠. 뭐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압축해서 일을 하시는구나. 저는 새벽에 5시에 일어나요. 그리고 12시까지 시간을 활용을 해요. 밤 12시까지. 예, 하지만 금요일 날은 제 여가 생활을 즐겨요. 철저하게 예, 내 철저하게. 개인 여가 생활. 그리고 토요일 날은 네.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여행을 가요. 힘드실 텐데 주말에 쉴 법도 하신데. 이제 일요일 날은 이제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노는 시간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여유가 이제 생산을 통해서 여유를 어떻게 즐길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서 네. 은퇴 때는 최종적으로는 일하는 시간들이 더 줄어들겠죠. 네. 그 줄어들면서 그것들을 여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목표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처음부터 가졌던 게 아니라 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네. 그 필요성들을 더 느껴서 그거를 실천하게 된 계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건데 이거는 제 목표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지금은 중간 단계인데 모든 사람들이 그 목표들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저는 오영일 센터장님한테 되게 재밌고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뭐 어떤 거? 그런 목표를 하나하나씩 가지고 있더라고요. 2020년 12월 달에 무엇을 한다. 2021년에 뭐를 해야지. 저만의 보물 예. 지도죠. 네. 그게 이제
컴퓨터 바탕화면에 네, 내가 네, 뭘 네. 할 것이다를 적어놨어요.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 스스로에 대한 자해 네. 사랑을 많이 표현을 하고 2020년도 7월달에 10억의 서재실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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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이런 부분이 목표의 일부가 돼야 돼요. 근데 보통 많은 사람들은 동기가 없으면요, 네. 돈을 그냥 벌어야지, 어, 돈을 모아야지 하는데 어. 돈을 모으잖아요. 욕심이 끝이었기 때문에 돈을 내가 목표한 걸 달성하면요, 네. 더 많은 돈을 모으려고만 하지 맞아요. 그 여유를 활용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돈의 규모보다 돈을 왜 벌어야 되는데 동기를 발견하는 게 제일 네. 중요한 게, 그걸 어. 발견하지 않으면요, 내가 돈을 10억을 벌든 20억을 벌든 간에 네. 그 돈의 가치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 저도 재무 상담을 하면서 흔히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하시잖아요. 네. 그럼 첫 번째로 제가 늘 말씀드린 비슷했던 것 같아요. 왜 부자가 되려고 하냐? 음. 엄마 뱃속에서 나왔을 때 네 인생의 목표는 부자였냐? 음. 그럼 그건 아니다. 음. 그럼 네 인생은 돈이냐? 그것도 아니다. 그럼 뭐야?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그게 어찌 보면은 네. 비슷한 맥락이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그 남이 옳다고 생각하는 이유만으로 동기를 받아들이면요, 네. 그거는 금방 고갈돼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 발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발견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건 네.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고요. 발견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거는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해요. 노력하더라도 네.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요즘 이제 20대 분들 만나서 이런 네. 저 캐컴 하면서 많이 만나잖아요. 사실 꿈도 목표도 희망도 없고 네. 그냥 영끌 투자를 통해서 편안해지는 삶을 원하고 있는 모습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렇죠. 워라벨을 네. 원하는 사람이 많은데 네. 그 워라벨 자체가 좋지만요, 그 타이밍을 너무 젊을 때 네. 생산과 소비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워라벨을 위해서 일 외에 소비로만 가면은 네. 굉장히 위험한 단계가 되고요.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동기가 고갈되지 않으려면요, 내 스스로의 동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제 사례를 들면요, 저는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일자리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보편적인 부분들이 저한테는 즐겁다라는 동기를 부여 못했기 때문에 공무원을 그만둔 거고요. 네. 하지만 지금은 공무원보다 더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 네. 상황이지만은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저한테는 보편적이고 특별한 즐거움을 주는 동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네, 삶이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동기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뭐 이론적일 수도 있고 개념적일 수도 있지만요, 네. 저는 그게 이 동기가 좋은 목표와 좋은 방향성을 견인한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냥 뭐 우리가 운전하러 가는데 그냥 나 그냥 여행 가야지 하는 것도 좋긴 한데, 어느 목표점을 가지고 그 목표점에서 무엇을 할까에 대한 부분을 상상하고 네. 가기 위해서는요, 좋은 동기가 필요하고 좋은 목표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기를 통해서 목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정하는 것보다 내가 그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동기를 먼저 가질 수 있는 환경과, 만약에 안 되면 부모들이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고, 네. 스스로 발견하는 사람들은 그것들을 이제 스스로 추진을 해야 되고, 뭐 그 발견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합니다. 맞아요. 되게 공감되고 하는 게, 저도 사실 돈은 수단일 뿐인 거잖아요. 네. 우리가 돈 때문에 사는 건 아니고, 내가 무언가 하고 싶은 것에는, 또는 하기 싫은 것에는 필연적으로 돈이라는 게 결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네. 자본주의 사회인 거죠. 네. 어쩔 수 없는 논리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벌고 났을 때의 나의 모습이 어떨까, 네.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걸 동기부여하고 목표로 그렇죠. 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소장님은 스스로 발견하시게 된 사례셨을까요? 저는 서러워서, 전세살이 서러워서.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할 때는 제가 이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을 때 결혼을 했는데, 네. 석사에서 박사로 막 들어갔을 때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축의금이 들어왔는데 네. 제가 그렇게 큰 돈을 처음 만져봤어요. 500만 원 정도한테, 저한테 부모님 건 네. 별도고 제 친구들이 500에서 한 700 정도 사이를 준 것 같은데, 네. 그게 제 최초의 가장 큰 목돈이었어요.
그럴 수 있죠. 학생 네. 신분이셨으니까. 정말 큰 목돈이었는데 네. 이제 근데 부모님들이 대단하게 보였던 거죠. 와, 어떻게 집을 사고 어떻게 재산을 불렸는지 이런 그쵸. 부분에 대한 막 어떤 억단이었으니까. 그렇죠. 경외심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내가 어떻게 돈을 벌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고 가장 서러웠던 거는 내가 하고 싶은 일과 집을 사고 싶은 욕구들이 있는데 네. 그걸 못 사니까는 답답했던 거죠. 너무나 하고 싶은데 그렇죠. 그게 돈 때문에 안 되니까.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좀 빨리 음. 더 빨리 20대 중반 정도에 더 빨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말씀 엄청 많이 하십니다. 네, 그 생각을 좀 네, 많이 하죠. 맞아요. 저희 상담하시러 오시는 분들 연령대가 아마 비슷하시겠지만 저희는 보통 4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 분들이 가장 많이 오세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회생활을 오래 하시고 네. 은퇴할 무렵이 되신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네. 열이면 열 거의 비슷하게 하시는 말씀이 이걸 내가 5년 전에만 알았더라면, 네. 10년 전에만 알았더라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한 개 덧붙이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마음을 지금 느끼는 게 너무 후회스러우니 그쵸. 우리 아이들은 그러지 말라고 그렇죠. 좋은 영상을 아이들에게 보내준다는 거예요. 링크를 애들이 안 본다고. 그쵸. 안 본다고. 그렇죠. 그게 네. 이제 왜 보내는지에 대한 설명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사회 초년생들은요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네. 돈을 목표를 세우고 동기를 가지려면은 네. 사실은 그 활용법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 설명서가 있어야지 이 기계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는지를 알 수 있는 그쵸. 것처럼 그쵸. 우리가 그냥 야 너 동기 가져 음. 너 일해 음. 너 이거 뭐 해 이러면은 그냥 뜬구름 잡는 것밖에 그쵸, 되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런 어떤 부자적인 마인드나 돈을 관리하는 부분에 미약하다면요 종잣돈을 왜 모아야 되는지에 대한 금융과 재테크에 대한 교육들 있죠. 네. 그거를 찾아다녀야 돼요. 첫 번째가 스스로. 찾아다니면서 종잣돈을 동시에 모아야 돼요. 계기를 받아서. 왜냐하면은 내가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정말 저는 교육이 중요한. 저는 사실은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받는 것보다 그게 뭐 세미나든 어떻게든 재테크에 대한 교육들, 금융에 대한 구조라든지 부동산의 구조를 빨리 깨우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맞아요. 놀란 거는 예전에 이제 종잣돈을 모으면서 집을 한 개를 좀 중간에 산 적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적응을 많이 했어요. 네. 돈을 빨리 불리려고. 그런데 집값이 더 빨리 올라가더라고요. 네. 아무리 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구조를 어떤 식으로 가져야 되는지를 내가 모르니까 교육을 받는 게 필요하고요. 네. 특히 처음에 사회초년생들은 부동산보다는 금융에 대한 교육을 확실히 알아서 경제관념을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부동산은 큰 돈이 들어가는 거고 네, 네. 이제 금융은 작은 돈으로도 그쵸. 할 수 있는 부분이 네, 있잖아요. 네. 그걸로 종잣돈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모으는지에 대한 교육들을 반드시 받는 게 네. 저는 필요하다 생각해요. 아.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부동산이든 그다음에 뭐 금융이든 보험이든 연금이든 모든 어떤 재테크의 수단들이 강의들이 되게 많은 사기꾼들이 있어요. 엄청 많죠. 예. 하지만은 사기꾼한테도 배울 게 있어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맞습니다. 정말 진정한 그 이제 재테크 강의에서도 배울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네. 교육을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돈은 마약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마약. 예. 잘못 사용하면 중독되거든요. 좋게 사용하면은 약이 될 수 있는 그쵸, 부분도 있지만은 그쵸. 잘못 사용하면 중독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네, 우리가 맞아요. 중독되지 와닿는다.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목적 없이 돈 모으는 것보다 어떤 방향으로 돈을 모으고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확인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우리가 종잣돈만 있고 교육을 받았다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네. 자금이 항상 모자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대는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요. 종잣돈을 모으면서 네. 빚을 내 돈으로 생산성 있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저는 사람들이 빚을 되게 무서워해요. 맞습니다. 예. 한국은 특히나 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빚 있으면 안 된다. 그렇죠. 빚부터 갚아라. 근데 만약에 그 빚은요 생산성 있는 빚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소모성이 큰 빚이 있어요. 근데 생산성 있는 빚은요,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았다면요,
네. 오히려 그거는 독이 아니라 약이 돼요. 네. 사실은 뭐 권총이라든지 칼 같은 게 뭐 나쁘게 쓰면은 살인의 도구가 되지만 좋게 쓰면은 나를 보호하는 수단이 그쵸. 되고 그쵸. 칼 같은 건 요리로 쓰면은 사람들을 미각을 즐겁게 하는 맞습니다. 어떤 활용과 네, 네. 그런 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마찬가지예요. 빚도 만약에 빚을 내 생활고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뭐 빚을 내서 뭐 20%짜리 30%짜리 낸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생산성이 좀 가미가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네. 그게 전적으로 소비성으로 가면요. 네. 이거 진짜 회복하기 힘들어요.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어도 이제 소비성 빚 때문에 은퇴할 때까지 허덕이고 가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아까 첫 번째 교육을 받으라고 했는데 그 교육을 통해서 빚조차도 내가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그 가이드와 기준들을 세우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그 젊은 사람들 뭐 20대들이 요구하는 게 워라벨에 워크 대한 라이프의 밸런스를 맞추는 네. 거잖아요. 근데 워라벨이 좋은 말이죠. 네, 좋은 네. 말인데요. 그거를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 어떤 포인트에 두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져요. 내가 지금 현재 20대, 30대에 20대, 30대에 그 워라벨을 즐기느냐, 아니면은 20대, 30대에 대한 어떤 희생을 감내하고 그 이후에 준비된 삶에서 워라벨을 즐기느냐에 따라서 정말 삶의 질이 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20대 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건강은 영원할 것이다. 맞습니다. 나는 돈을 맞습니다. 영원히 벌 수 있을 것이다 네네. 생각하는데 여기에 이제 구독자분들께서도 한 40대, 50대, 60대가 저는 많으실 네, 거라고 생각이 네, 들어요. 네, 네. 근데 경험을 해보셨겠지만요. 내가 시간이 지날수록 빈익빈 부익부 빈익빈이 많이 생겨요.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산층들이 되게 힘들어요. 돈을 내가 이제 못 벌 수 있구나. 네. 그리고 내가 이제 5년 뒤면은 은퇴를 하구나. 네. 나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가지에 대한 고민들을 네. 그때 뼈저리게 느끼는데 네. 20대 때는 몰라요. 음. 내가 언제나 건강할 것 같고 네. 내가 돈을 벌 수 있으니까는 지금 쓰자라고 하는데 미래의 현재도 나의 소중한 현재예요. 네. 그리고 지금의 현재도 즐길 수는 있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즐기는 것도 좋은데 워라벨에 대한 밸런스를 잘 설정해야 돼요. 20대 또 즐겨야 되는데 그 즐기는 거에 라이프에 대한 부분을 지나치게 설정을 해가지고 포커스를 맞추면요. 워크에 대해서 그때 노동을 해야 될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이런 거예요. 20대 때는 노동으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리고 노동으로 권리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교육과 기준들을 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30대, 40대, 50대가 되면은 권리 수입을 만들 수 있는 구조를 이제는 시스템을 만드는 초기 단계를 만들어야 돼요. 네. 그리고 60대가 되었을 때는 뭐 부동산을 이용하든 아니면은 뭐 연금 보험을 이용하든 아무튼 주택 연금을 이용하든 금융 상품을 이용하든 권리 가액을 높이는 수준으로 계속 가야 된다면 왜냐하면 20대의 젊음과 체력들이 60대까지 가지 못하고 맞습니다. 그렇게까지 일 못해요. 정말요. 예, 저 이거 너무 공감되는 게 진짜 불과 한 5년 전의 오영일과 오늘의 오영일의 열정의 힘이 벌써 더 달라진 걸 느껴요. 이게 그렇죠. 좀 먹고 살만해져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근데 진짜 달라졌어요. 맞아요. 그런 뭐 마인드의 변화도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우리는 변하고 영원히 돈을 벌 수 없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50대 이전의 돈은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내 돈이 아니에요. 네. 다 도망갈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20대 때부터 차곡차곡 단계를 밟은 사람들이 네.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도 필요하고 종잣돈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빚을 활용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네. 금융에 대한 이해들을 반드시 해야 돼요. 맞아요. 저 요 얘기 나왔었는데 제가 봤던 책 중에서 그 김승호 회장이라는 분이 쓰신 돈의 속성이라는 책이 김승우 회장님 말씀하시는 네네네. 스노우박스. 맞습니다. 예, 맞아요. 예. 그분이 얘기하신 것 중에 와닿았던 게
돈도 약간 인격체처럼 대하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린 아이들은 사실 부모가 품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품고 보호해주고 보살펴주고 계속 내가 들여다보고 그러다가 이 아이가 어느 정도 크고 나면은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보내는 거잖아요. 군대에 보내기도 하고 대학에 보내기도 하고 유학을 보내기도 하고 사회생활로 보내기도 하고. 네. 근데 그때 이 다 큰 자녀를 내가 소중히 한다는 명령 아래 계속 부모가 품고만 있으면 마마보이 되는 거고 그쵸. 진정한 본인의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 그 조그만 애는 다 맘대로 방치해버리면 올바르게 성장하지 않을 테고 그 돈도 자그만 돈들 적은 돈들은 더욱더 신경 써서 관리를 하고 큰 돈이 됐을 때는 적절한 곳에 적시적소에 잘 보낼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굉장히 와닿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좀 오늘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이 집 사세요. 저 집 사세요. 뭐 이 집 사세요. 저 집 사세요. 뭐 그리고 여기 네. 투자하기 좋아요. 이것도 사실은 좋은데 네. 왜 거기에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과 거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한 마인드가 되게 저는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네, 시계보다는 나침반이죠. 그렇죠.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은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조금 그럼요. 느리더라도 방향을 잡고 가는 게 중요한데 오늘 이런 시간들이 오히려 이제 돈에 대한 방향을 잡는 네. 시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음. 저도 사실은 빚을 이용했고 저도 교육을 받았는데 저는 뭐 이런 정상적인 교육을 받았어요. 뭐 이제 석박사 같은 뭐 이제 부동산 관련된 학과가 무슨 과죠? 저는 도시공학, 도시계획, 도시계획. 예,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전공을 했지만 그걸 통해서 그거를 배웠던 사람들 모두 그 정보를 활용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예. 꼭 그 학과를 나와야지만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예전에 그 교수님이 강의를 할 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 도시계획 나와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돈 못 벌어. 돈 벌 것 같지만은 돈 버는 거는 아니야.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되게 많은 수많은 정보와 법률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법률을 이해해서 내 생활에 활용을 하는 용기가 좀 필요하죠. 액션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배운 걸 가지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힘이 또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재밌어요. 저는 재밌고 좀 마지막으로 좀 우리 20대 청년들에게 네. 이것만은 꼭 명심했으면 좋겠다. 젊을 때에 그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막연한 만용을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상상을 했으면 좋겠어. 어떤 상상을 했으면 좋겠냐면요. 노인이 되었을 때 자식한테 무시당하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돈이 없으면요. 내가 할 수 있는 발언들이 되게 작아져요. 그래서 내가 쪼그라든 나를 상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주변에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들 안타까워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거울을 삼으셨은 부분도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내 잘못된 결과들을 미리 상상을 해야지 내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20대에 대한 부분들은 젊음에 대한 꾸준함이 영원할 것이라는 만용을 줄이시고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금융이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교육들을 반드시 받으세요. 그게 월급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받으면서 좋은 동기와 좋은 목표를 세우시고 종잣돈을 모으세요. 그 종잣돈으로 30대 때 그거를 활용해서 월급보다 더 많은 어떤 재산들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고 40, 50대, 60대 때는 그 돈을 활용해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각자만의 목표를 가지는 기회들을 상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는 20대 친구들 만날 때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 친구들이 뭔가를 보면은 돈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벌고 모으고 불리고 지키고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버는 거야 사실 취직하기 이전에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버는 게 결정되잖아요. 맞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고 뭐 이렇게 전공사를 이렇게 한 사람들은 뭐 취업 잘하면 연봉 높은 거고 그렇죠. 공부 안 하고 막 땡까땡까한 친구들 사실은 좀 불만족스러운 소득에 놓여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 근데 그거는 지난 날에 내가 만들어낸 거라면 이제 지금부터 모아 나가는 건 미래 그쵸. 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굉장히 미래 날이죠. 중요한 건데 네. 근데 또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힘들다. 돈 모으는 게 제일 힘들다. 그렇죠. 저는 그런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저축은 돈으로 고통을 사는 것이다. 그 고통은 풍요와 안락함, 행복이 깃들어서 나에게 돌아온다.
어록 오영일. 명언이네요. 저는 네. 진짜 이 네. 고통을 고통이라고 느끼지 않으려면은 지금 고통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하죠. 고통 네. 고통 뒤에 숨어 있는 희망과 행복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나. 근데 그 지혜는 공부하는 자에게는 보일 것이고 그렇죠. 공부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고 옛날에 밥 아저씨가 네. 그 그림 네. 참 쉽죠. 네. 이해하시는 분들은 지금 30대 후반입니다. 최소. 근데 네. 그분이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그림을 막 그리다가 빛을 그리려면 어둠을 그려야 돼요. 어둠을 그리려니까 빛을 그려야 돼요. 근데 그때 그 얘기할 때 밥 아저씨 아내분이 돌아가신다며. 그래서 그 사람이 저는 지금 빛을 기다리는 중이에요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와닿았거든요. 저축에도 항상 빛과 어둠이 같이 존재할 텐데 당장의 어둠이라고 해서 그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 네. 어둠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야지 빛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두 개는 공존할 수 없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아까 그 어둠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네. 어둠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그 어둠이 빛을 볼 수 있게 하는 발판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만약에 고통이 오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은 좌절보다는 네. 그거를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기회가 많잖아요. 그럼요. 실패해도 괜찮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삶의 안락함을 위한 방향성들, 좋은 투자와 좋은 돈에 대한 가치를 가지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비단이 이건 사실 20대 분들께 드리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그쵸? 40대이신 분들도 그리고 한 50대 정도 되신 분들도 만약에 뭔가 내가 개선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시다면 이 자본주의가 어찌 보면 너무나 삭막하고 무서운 곳이지만 그렇죠. 언제든지 누구에게는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이기도 저는 한 것 같아요. 네.